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보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주말 사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정적인 기사들이 매우 많이 시장에 도배가 되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시장에 큰 충격 없이 강하게 반등이 나와 주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양 지수 각각 시가 이후에 추가 하락은 했지만 오전 중에 빠르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하락의 강도는 예상보다는 훨씬 약한 흐름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을 다시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상당히 시장이 둔감해지고 있다 정도로 종합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마크롱 미국 러시아 정상회담 제안과 양국의 침공 없는 조건부 승낙, 그리고 지정학적 이슈에 그나마 조금 둔감해지는 시장 흐름 속에 리오프닝 섹터는 지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낙폭과도된 업종 대표주들의 반등 시점을 슬슬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조금만 더 보태자면은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거래대금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구간이 어느 시점인지가 이제 증시가 강하게 반등을 해주는 구간이 되겠죠. 자, 오늘 시장 보면 오전에 빠르게 시장이 하락을 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충격을 받았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주말 사이에 나왔던 악재의 강도 플러스 장 초반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 증시의 개파락 마이너스 1%는 너무 좀 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시가 베팅도 주저하게 됐던 거고요. 그 후에 강하게 빠졌었는데 점진적으로 올라오다가 이 시점에서 바로 마크롱의 제안 하에 양국의 정상회담이 원칙적 수락을 했다라는 발표와 함께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시장이 반등할 때 사실 선물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 시점부터 선물의 반등과 함께 오후에 11시부터 다시금 시장이 불을 좀 뿜고 있었죠. 저는 이 시점에서 일부 종목을 오늘 잘 매수를 하고 나서 좀 털렸던 종목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시장이 반등을 해도 거래대금이 팍팍 터지지 않고 수급도 균일하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말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종목을 다 던져버리고 갑자기 지수가 반등을 한다든지 갑자기 시장이 정세가 변화돼서 올라가 버리게 되면 또 종목을 쉽게 추격해서 따라 붙기도 어려운 시장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들고 있던 종목군들은 계속 보유를 하고 가야 되는 거고, 여유 현금을 가지고 시장에 이 급변하는 시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크롱의 이 제안 속에서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을 줬다면, 지난번처럼 우크라이나 내전과 같은 유혈 사태 혹은 이런 소규모 국지전으로 인한 시장의 순간 마이너스 3.5%까지 급락하는 모습들이 출현했다시피 그런 상황이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불가항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혹은 시장에 참여하는 어떠한 트레이더들도 이거를 예측하기는 불가능해요.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현금을 확보해 놓고,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시장이 급격한 시황 변화 속에서 뭘 사야 될지에 대한 정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수급이 강했던 섹터 위주로 계속 압축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조금 종목을 압축하기도 수월하겠죠. 여러 가지 종목군들 다 뽑아놓고 있으면은 시장이 급격한 변동 속에서는 대응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 국제 기사는 온통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부정적인 기사들로만 꽉 차 있었는데, 장전 나스닥 선물도 1% 하락이었죠. 근데 가상화폐 또한 급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드라마틱한 전략 후광장이 나왔다라는 점은 긍정적이게 봐야 될 것 같고, 우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일단 마크롱 입에서
나온 말에서 미국 백악관의 발언 및 러시아 측의 발언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체크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러시아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저도 시향을 적었는데, 일단 러시아 쪽에서는 구체적 계획은 아직이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 계획이라는 게 뭐 의제에 대한 부분, 혹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계획이 없다라는 걸로 저는 조금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완전히 안 한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 마크롱의 제안에서는 단서 조항이 하나 붙었죠. 단서 조항이 침공 없는 조건 하에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그 전에는 침공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시장을 바라보는 게 조금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영상에서 언급했다시피 러시아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큰 싸움을 왜 필요가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각국도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끌면서 장관급에서 뭔가 해결 조짐이 나오는 것보다는 바이든과 뭐 푸틴이 만나서 서로 악수하면서 뭔가를 해결하는, 또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고자 하는 정상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점점 악재의 강도는 둔화는 되긴 하겠지만, 중간중간에 파도는 계속 칠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보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다가오는 23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4일이 날 결과가 나오겠죠. 장학금 회담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이제부터 나오기보다는, 왜 정상회담이 일정 부분 원칙적 수락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정상회담에서 만들어질 의제에 대한 조율이 진행이 될 거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이런 장관급 회담 전까지는 어찌됐던 이 시장이 급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장이 밀렸을 때는 리오프닝이라든지 최근에 수급이 좋았던 종목군들 위주로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세 가지 악재. 자, 연준의 긴축 우려감,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인데요. 일단 연준은 3월 금리 인상은 큰 이변이 없는 한 0.25%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지표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한참 이 블러드 총재가 말을 했을 때는 9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20%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한 베팅을 안 하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을 걸로 보여지고, 인플레이션 플러스 지정학적 이슈는 우크라이나 이슈가 해결되면 단 한 방에 해결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전쟁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 상황 속에서 시장 급변동에, 다시 말하지만 매수를 뭘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게 현명한 거고, 급변동 속에 내 주식을 무서워서 던져버리는 것보다는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한 구간이며, 1월은 가격 조정이었다면 2월과 3월 초까지는 기간 조정의 시장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맞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이 내용들은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차트 보면서 넘어갈게요. 자, 코스닥 지수 먼저 보죠. 코스닥 지수는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사실 오늘 저는 개파락이 이 자리 5일선 깨고 좀 내려올 거로 봤습니다. 이렇게 좀 내려와서 이렇게 한 이틀 조정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 이상으로 시장이 강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네요. 생각 이상으로 지금 이때 급락을 했고 바로 끌어올리고, 급락하고 바로 끌어올리고, 급락하고 바로 끌어올리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로 메이저들은 대응을 하는데, 매수가 들어온 섹터가 문제겠죠. 전부 다 리오프닝 섹터로 돈이 들어오면서 리오프닝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해서 강하고, 그 외 뭐 IT라든지 2차전지 게임, 뭐 메타버스, 뭐 이런 종목군들은 그냥 뭐 기술적 반등 정도 흐름만 지금 이어지고 있지, 시장의 주도 섹터는 이번 반등에서는 리오프닝 섹터가 지금의 주도 섹터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코스피는 코스닥보다는 훨씬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버텨주고 있고, 코스피 관련해서는 외국인 선물이 유입이 될 때마다 이런 대형주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상당히 강한 모습이다 정도로 지수로 해석을 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상한가 종목이 네 종목이 나왔는데 시간 외에서 두 종목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일단 첫째 재밌는 종목인데 맘스터치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좀 발생을 했어요. 이 대주주가 공개 매수를 6,200원에 해준다라고 했는데 공개 매수 기간이 끝나니까 상한가를 간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신 나간 매매를 누군가는 했다라고 보여지고,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비싼 가격에 안 사주면 6,200원에 팔아야 되는데 왜 이걸 끄집어 올렸을까? 이런 매매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EMW라는 종목이 세계 최초라는 또 타이틀을 만들고 상한가에 바로 직행을 했었는데, 시간 외에서는 회사에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라고 기사가 나오면서 좀 급락이 나왔죠. 과거 램 테크놀로지 때와 참 비슷한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의한 상승의 이런 피해가 없었으면 하고요. 자, 아셈스라는 종목이 금요일날 시간에 상한가를 갔었는데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고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 속에서 신규 상장을 하다 보니까 종목분들이 다 시세를 내지 못하고 무너졌었는데, 흔히 말하는 아일랜드 갭이 발생을 했었죠. 저도 시간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라 아예 신경을 안 썼었는데 아일랜드 갭이 발생을 하고 거래 대금이 한 1,500 정도 나온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 어떻게 되는지 내일 한번 체크를 해 보고요. 오늘 신규 상장한 바이오 FDNC라는 종목도 또 시간에 상한가를 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이거는 모르겠으나 단기 관심으로 봐봐야 되겠죠. 이 자리, 네, 금일 시초가를 강하게 시가부터 돌파를 하고 눌렸다가 재돌파하는 시점에 돌파 매매 정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되고, 손절선 정확히 딱 잡고 봐야 될 종목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신규 상장한 종목군들을 거의 건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내일 뭐 매매는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매매는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에 상한가에 들어가서 좀 강하게 굳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지 일단은 관찰 정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HMM 해운이죠. 생각보다 매우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해운 운임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 때까지는 이러한 이 물류 시황이 좋을 것이다라는 발언이 이어지다 보니까 또 워크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하반기까지 갈 것이다라는 뉴스가 아침에 나오다 보니 한 번 더 올라갔다라고 보여지고, 오늘도 생각보다 매도가 많이는 나오지 않고 있네요. 생각보다 매도가 많이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눌리는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고, 돌파한 자리에 눌렸을 때 추가적으로 수급이 강하게 이탈만 없다면은 언제든지 눌림 자리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시장 거래 대금이 씨가 말라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 기준에서, 오늘 코스닥 기준에서 거래 대금이 6조가 깨져버렸어요. 잠깐만 이 거래 대금을 다시 좀 보면은 6조를 마지노선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 이건 코스피구나. 6조가 깨져버렸습니다. 5조대 거래 대금이 나왔어요. 지금 오늘 보면은 5조 7천억 거래 대금 나왔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급격히 빠진 거죠. 그래서 지금 거래 대금이 상당히 없는 가운데 HMN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 자체가 그래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이 눌림을 안 할 수는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HMM은 눌림을 계속 관찰을 해야 되고, 카카오뱅크도 연기금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는데 수급이 조금 약해진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들 지켜주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카카오뱅크는 이번 주부터 아마 주택담보대출을 또 시행을 하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 수급이 괜찮아요. 연기금 수급이 지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다중바닥을 만들고 돌리는지, 돌리는지 수급주 성격에서 관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오프닝 섹터. 오늘 YG 엔터를 추천은 했는데 거기까지 밀리지가 않다 보니까 매수 체결은 좀 못했던 종목이고요. YG 엔터, JYP, 그리고 하이브 전부 다 리오프닝 관련된 이 공연 재개에 대한 기대감에 일단은 강하게 반등이 좀 나주었다라고 보여주고, 하이브는 너무 무겁잖아요. JIP 내일 신인 걸그룹 데뷔까지 기대감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여주고, 지금 구간에는 추격 매수할 자리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 이 자리 추세대 상방을 돌파하고 눌리겠죠. 눌림에서 봐야 될 것 같고, YG 엔터 또한 장기 평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눌림을 볼 때는 항상 이런 장기 평선 자리에서, 박스권 돌파 자리에서 단기 눌림을 공략을 해보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하이트 진로 수급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도 수급 연속성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주가의 위치를 놓고만 본다면은 단기 박스권 상단의 고점 구간에 거의 근접했다 라고 보여집니다. 단기 목표는 뭐 37,500원 잡고 봐야 되는 거고, 2월 23일 날 소주 가격 인상이기 때문에 내일 한 차례 정도 더 반등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일단 소주 가격 인상이 재료 소멸로 갈지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주 가격 인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라고 본다면은 조금 더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그 구간에서는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자, 화장품 관련 종목군들을 좀 지켜보죠. 화장품 관련주는 미국의 이 마스크 오프에 대한 기대감과 이 중국 이 부분, 이 기사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 경기 금냉의 제로 코로나 완화 검토를 시사했다. 이 부분은 지금 중국 자체가 이 제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문을 닫고 셧다운을 하고 또 공장을 멈추고 하는 게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중국이 이런 부분을 해제를 하고 경제를 개방하게 됐을 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나. 중국이 그런 부분에서 문을 열면은 중국 소비주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일단은 대표적인 중국 소비주는 화장품 섹터겠죠. 일단 수급이 좋은 코스맥스 눌렸을 때 21선 부근에서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 83,000원 라인 한국콜마도 지금 박스권을 뚫고 장기 이평선을 들어 올렸죠. 이런 종목군들이 어찌됐든 시장의 무슨 이슈에 의해서 급락이 떨어진다면 이런 자리를 계속 노려볼만 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콜마 그리고 클리오 갭 하단 구간에 내려오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오늘 보면 중소형 종목 토니모리라든지 이츠 환불이라든지 조금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군들 지금 좀 움직이는데, 일단은 수급주 위주에서 종목을 바라보는 게 조금 더 편한 흐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이슈 관련된 종목군들 몇 개만 더 봐보죠. 이슈 관련된, 자, 금호석유 경영권 분쟁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이날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고 연속해서 들어 올리는데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해 보이고요. 오늘 저희는 컴투스홀딩스를 매수를 했었는데요. 뭐 큰 수익은 내지를 못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에 그동안은 위메이드가 나름의 기술주 중에서는 반등을 제일 잘해줬던
종목이었어요. 게임주 안에서는 위메이드 맥스가 굉장히 반등을 크게 줬었는데, 일단 위메이드 맥스만을 놓고 본다면은 보통 저점 대비해서 40% 정도 반등이 나온 이후에는 조정을 많이 보였다라는 관점에서 위메이드는 조정을 거쳐야 되는 구간으로 들어간 것 같고, 컴투스 홀딩스는 바톤을 이어받아서 다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게임주 피투원의 대장주급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켜지는지 보고, 지켜지면은 5일선 이탈이 없는 선에서 혹은 5일선 언저리에서 매수 계획을 잡고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수선 5일선 언저리에서 저희도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매수가 된 거고요. 여기서 매수가 된 거기 때문에 이 좁은 박스권 안에서의 흐름을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자, 그리고 OCI도 이 당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저도 이 종목으로 많은 수익을 좀 냈던 종목인데요.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주가는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해서 얘도 많이 빠진 태양광의 업종 대표 주격의 종목입니다. 일단은 폴리실리콘 장기 호황 혹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장기 호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을 2배로 증설한다 라는 거는 회사 자체에서 업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고, 증설을 한다 라는 거는 의미가 있다 라고 보여지네요.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치더라도 어찌됐든 이런 반등의 흐름이 나올 종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OCI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전주 한전기술 눌림을 기다리는 게 좋겠죠. 박스권 돌파 이후에 눌리는지, 그리고 두산중공업 얘도 수급이 지속해서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중소형 대원전선부터 보성 파워텍 등 오늘 장중에 반짝 움직였는데, 일단 정치 테마의 색을 엮어서 갈 때는 약간 좀 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전기술 하나 정도로 위주로 보는 게 조금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저는 매매를 사실 컴투스 홀딩스와 OCI 그 밖에 몇 개 이제 종목을 했는데, 의미 있는 종목 한두 개만 볼게요. 파버9이라는 종목을 일단 들어가서 뭐 크진 않지만 한 5% 정도 상한가에 매도를 쳤기 때문에 한 6% 정도 수익을 좀 올렸다라고 보는데, 일단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고, 세계 최초의 이 메타버스, 그리고 메타버스 자율주행 폴더블, 이렇게 그러니까 메타버스 차량용 디스플레이 그리고 폴더블용 광학 필름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일단 대량의 거래 대금이 터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종목 바로 매매를 보는 것보다도 항상 이런 자리에서 뭐 도치 캔들이 나온 이후에 어떻게 방향이 흘러가는지를 봐야겠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대로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정도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EN 플러스라는 종목도 EN 플러스라는 종목도 일단 오늘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전일 얘도 강하게 거래 대금을 좀 터치면서 좀 올라왔었는데 시간 외에 약간 상승을 하고 있다가 오늘 박스권을 또 뚫고 올라왔죠. 그래서 EM 플러스는 돌파 매매를 조금 돌파보다도 수렴 이후에 첫 자리에서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의미 있는 라인에서 지지가 나와 주었기 때문에 이런 아일랜드 갭이죠. 나름의 아일랜드 갭에서 지지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매매를 좀 했던 것 같고, 나머지는 사실 뭐 보강산업이나 뭐 종목군들은 별로 제가 보기에는 의미 있는 매매가 없었기 때문에 장중 뜬금포로 올라오는
종목군들에서 그냥 돌파 매매 정도로 매매를 했던 거라 크게 의미 있는 종목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이지만은 어려운 시장이지만 지금 시장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급하지 않게 시장을 대응하는 게 저는 중요한 시장이다 생각이 되는 게, 이유는 지금은 시장이 가격 조정을 거치고 기간 조정 성격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예, 지지부진하게 좀 진을 빼다가 시장의 방향을 잡을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천천히 느긋하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3월을 기다리는 전략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